2012 경제 문제는요. 질량 중심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과학 저 국방부에 보면 외계행성 탐사라는 게 있어요. 외계행성 탐사 미리 뭐 쌤하고 공부해본 학생도 있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맨 처음 한 게 뭡니까? 스타하고 플래닛. 요게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할 거야. 그래서 스타가 이렇게 반회전하면 행성은 이렇게 또 반회전하겠죠. 그 와중에 스타가 이렇게 올 때 청색편이 멀어지면 적색편이 일어나는, 즉 스펙트럼 변화를 통해서 외계행성 탐사한다 했는데 그 공통 질량 중심이 어디겠냐, 즉 두 질량체를 놓고 어디가 질량 공통 중심이냐, 이걸 어떤 수학적 모델로 한번 제시한 물리 문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외계에서 우리 태양을 볼 땐 또 어떨까 하는 부분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외계에서 우리 태양계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외계에서 우리 태양계를 바라보면 이체로 생각해 봤을 때 무엇과 무엇이겠습니까? 삼체라는 말 들었죠? 자주 여러분한테 언급했는데, 이체로 생각하면, 태양계를 이체로 생각하면 뭐라 될까요? 태양과 목성이죠. 되겠어요? 예. 모든 행성들의 질량 총합은 목성 하나의 질량에 못 미쳐요. 그래서 태양계를 이체로 생각해 본다면 태양과 목성인데요. 혹시 이 중3 내신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행성의 각각 특징 중3 내신 나옵니까? 중2 내신 나옵니까? 중2 때. 중2 때 나옵니까? 그럼 이미 알고 있겠네요. 대충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구 질량을 m이라고 놓으면 목성 질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318배 정도 되는데요. 그럼 300m 정도 놓을 수 있겠습니다. 태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100. 8. 아닌데. 태양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 약 108배 정도 됩니다. 부피로는 100만 배 이상 되고요. 질량으로는 30만 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냥 30만 배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걸 그냥 간략하게 보면, 아까 말했지만 지구 질량 신경 쓸 거 없다 했잖아요. 얘와 얘의 질량은 몇 배 차이 납니까? 태양과. 1000배. 예, 1000배 차이 나네요. 그래서 그냥 목성의 질량을 라잼 다시 쓰고 태양의 질량을 10의 3승 m을 놓으면, 그리고 태양 목성 사이 거리가 대략 한 5AU 정도 되거든요. 5.2AU가 아마 그 정도 될 건데요.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공통 질량이 어디겠니?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확장하면 우리가 지구하고 달도 있을 겁니다. 지구 질량을 라잼으로 놓으면 달의 질량 얼마 된다고? 약 얘는 81분의 m인데요. 그럼 공통 질량 중심. 결국에 지구하고 달도 공통 질량 중심으로 그렇게 회전하는 과정이죠. 이게 지구과학 2에 들어가 버리면 기조력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 질량을 하나로 보고 태양 지구 질량 대비 10의 3 곱하기 10의 5승 30만 배 라잼 놓고 뭐 이렇게 3차로 또 확장할 수도 있는 그런 형식의 문제인데요. 일단 뭐 그거는 다음에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체가 떨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맨날 물리원에서 하는 게 공기의 저항력 없고 등등등 해갖고 소개를 했는데, 아니야, 공기의 저항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우리가 빗방울이 떨어질 때 이 빗방울은 거의 등 속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공기의 저항력 받아서 종단 속도를 이루거든요. 혹시 빗방울 떨어질 때 빗방울 모양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동그랗게요? 거의 뭐 이런 정도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느낌으로 거의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폴로 우주 계획을 통해서 달에 갔다가 온 착륙선의 모양이 이런 그림입니다. 이 부분이 좀 평평하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낙하산 쳤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는 바다에 떨어졌죠. 또
동그랗게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 요 부분이 아무래도 여기 그 학력에 보면 모양 C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고요. 오히려 물고기가 이렇게 해서 몸이 나오죠. 흔히 말하는 유선형 말입니다. 물고기는 물의 저항력을 줄여야 빨리 헤엄칠 수 있을 것이겠고, 그래서 저항력이 필요한 경우와 저항력을 좀 작게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이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모양 디자인 있잖아요. 공기의 저항력과의 관계. 공기의 저항력을 많이 받는 자동차가 좋겠습니까? 적게 받는 자동차가 좋겠습니까? 기왕이면 젊은 애들이 좋아할 만한 스포츠카는 말입니다. 그죠? 배경 바바바바 하는 그런 스포츠카 말입니다. 얘네들은 하차감으로 타는 거죠.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얍실하게 생겼잖아요. 네, 어디선가 남자가 좋은 차를 타야 하는 이유 뭐 하긴 하는데. 자, 여기에 2012 난 이거 좀 발표 좀 해볼래 하시는 분. 예, 나와주십시오.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하겠다 하시는 분 없어요? 해석 어디 하시는데? 자, 그러면 1번 할래요? 먼저 드릴게요. 기회를 드릴게요. 맨날 태생이면 하는 거니까. 어? 예, 나오세요. 와.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주고 1번이 첨단 기술. 예. 노트를 안 가져가지고 보시면 가에서 물체 직선 C를 X1, X를 할 때 P의 위치를 걸어했으니까 일단 여기 문제 가에서 X1부터 P까지의 거리가 여기서 X1에서 P까지의 거리가 P 마이너스 X1이라 생각할 수 있고 P부터 X2까지의 거리가 X2에서 P 뺀거까지의 거리라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비례식이 X1부터 X1부터 P까지 거리인데 P에서 X2까지의 거리가 M2 대 M1이라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M1분의 M2가 P부터 P부터 X2까지의 거리분의 X1부터 P까지의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들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P를 구하면 N1 플러스 N2분의 N1 X1 플러스 N2 X
할 수 있고요. 잠시 학생들 정리하게 조금 비켜주실까요? 자, 주간 정리 좀 해주십시오. 흰색 하나로 부족하면 다른 색깔을 이용해서 더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2번까지만 발표하고 나머지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 1에 있죠. 수학 집중 한번 완성이야. 자, 뭐 좀 어느 정도 학생들 정리해야 된 것 같은데요.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2번은 그 K까지를 제시를 한 다음에 증명을 해라 했는데 일단은 3개까지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M1 플러스 M2인 물체가 그 P에 위치한다 생각을 하고 그 X3에 M3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위치한다 생각을 하고 그 질량 중심을 구하면은 여기가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이걸 P'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K계의 질량 중심의 위치를 이거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K계를 위치한 거고 여기다가 뭘 자꾸 치우십니까? 여기다가 이제 학생들 저 정리할 게 너무 치우지 마시고요. 이제 K 플러스 1개를 구해서 수학적 기하법으로 증명을 하면은 K개를 아까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M1 플러스 MK를 위치한다 생각을 하고 이게 XK에 MK의 제가 위치한다고 K 플러스 플러스 1대 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해서 P 질량 중심을 구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또 해서 구하면은 이게 P 프라임이 나와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치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좀 정리 좀 하게. 동우야, 볼트 좋냐? 자, 뭐 추가적으로 뭐 똑같은 거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뭐 다른 논제나 좀 설명하고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예. 저쪽 좀 해달라고 싶습니다.
실험에서는 뭐 이런 그림에서 한번 색깔 다른 거 활용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여러 가지 의미를 써야 될 거니까요. 이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요. 그 여기 뭐 질량을 받고 크기도 받고 여기 길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그 이 지점에서 이 물체의 무게 m이 이렇게 누르고 있어서 여기 힘 m이 작용하고 여기도 그 m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여기를 그 작용점이라고 작용점 뭐라고 여기를 받침점 같은 걸로 생각하면은 여기 길이가 또 그 늘은 힘이 같으므로 여기 길이가 같아서 이 길이는 2분의 1이 되고 이 길이는 1빈으로 이 L1의 최대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 4번은 여기서 그 문제 4번은 그 이 벽돌들이 케이크에 쌓여 있을 때 이 에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요. 이 상황에서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한 칸 위로 올리고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만 생각하면은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얘는 이미 그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 최대값이 이미 됐으니까 그냥 여기 그대로 옮기고 그리고 얘만 생각하면은 그냥 얘는 여기에 힘이 얘만큼 작용하는 그냥 한 물체로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n만큼 작용하니까 여기는 2대1 내분점이 되고 그래서 이 길이가 3분의 1이 돼서 아까 이게 2분의 3에다가 3분의 1이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일반적으로 바꾸면은 이걸 그냥 한 번 더 올리면 그 이게 3대 1 내분점이 될 거니까 여기다 4분의 1 더하고 계속 5분의 1까지 더해가지고 k분의 1이 되는데요. k분의 1이 되는데 이것도 뭐 1 플러스 2분의 1로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L1의 최대값입니다. 네, 아주 잘해 주셨고요. 어떻게 좀 말만합니까? 네. 뭐 수학적 균형법을 물리에다가도 적용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쌓아 올리냐 뭐 이런 것들까지 또 해보는 것 같네요. 지금 몇 시입니까? 50분? 자, 뭐 여러모로 고민이 많았고 여러분들도 자소서 써야 되는 뭐 그런 날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생각되는데요. 혹시 아직까지도 뭐 주제 못 정했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는 이걸 좀 바꿔야 되나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겠고요. 연대논술 쪽에서 소개한 게 이제 뭐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 또 원리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이런저런 주제도 좀 생각해 보시고 뭐 선생님들한테 또 도움 청하겠다 하시면 개인적이든 단독이든 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까 말했다시피 앞으로 우주선은 일회용이에요.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되돌아오는 게 뭐 재활용하고 나가려고 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요, 일론 머스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번 재사용하는 로켓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을까요?
마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탐사선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와이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죠. 오히려 쌤이 어릴 적에 우주 탐사하면 이제 이런 그림이 더 많이 그려졌었습니다. 그냥 로켓이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착륙하는 그런 그림으로 말입니다. 다만 아폴로 계획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엔 그 뒤에 실제로 로켓의 대부분은 연료예요. 그래서 연료를 다 분사한 뒤에 그 무거운 또 통을 계속 들고 가는 것은 낭비란 거죠. 심지어 어쨌든 달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특히 2단 로켓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운동량과 그 운동량 보존 법칙 봤잖아요. 2단 로켓 분리하는 과정에서 또 추진력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고 역시 2단 로켓 분리 시 추진력을 추가적으로 더 얻는 것들은 또 여러 논술 과제에서 또 소개 한번 받았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달에 빨리 갔다가 발자국 찍고 오는 게 그 당시의 어떤 미션이었고 지금의 어떤 미션이라고 해야 될 것은 화성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려고 하면은 달에 갔다가 오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해서 마션이라는 영화에선 이런 장면들로 소개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든지 또 스페이스 뭐 그쪽에서 재사용 가능한 어떤 로켓 시스템으로 파이핑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뭐 여러분들 중에 또 혹시 알아도 우주공학, 항공공학 뭐 이런 쪽으로 또 관심 가져서 재사용 로켓 이런 것에 또 관심 가진다. 지금 우리나라 그 항공청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무궁무진합니다. 그게 또 나중에 참도 로켓이 미사일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또 알겠습니까? 또 무기공학부 그런 쪽으로 또 나갈 수도 있을 것이겠고 뭐 맨날 강대국이 둘러싸여가지고 뭐 이거 치고 저거 치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혹시 또 미국이 막 그래 뭐 핵무기 뭐 풀자 이래버리면 또 순간 또 만들어내는데 또 여러분들 일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여러 가지 분야들 좀 잘 찾아셔서 글들 적을 거쳤고 다음 주에 연대 논술 만들어 올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치죠.